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어서 국민적 우려가 큽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된 것으로만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600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모두 3,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까지 신천지 신도에 대한 조사 결과 유증상자, 그러니까 증상이 발견된 사람이 3,300여 명에 이르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확산 방지 대책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수가 하룻밤 사이 기준으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우려가 큰데요. 또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대구, 경북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산발적으로 많은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지역사회 전파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고 앞으로도 환자는 당분간은 계속 확산이 돼서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지역사회 감염 그리고 또 앞으로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날 거다 이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서 국민적 우려도 그만큼 큽니다. 이 사태가 어느 정도까지 갈 거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까? 우선은 지역적으로 계속 증가할 사태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3월까지는 계속 늘어날 것 같고요. 문제는 이 지금 대구 경북에 이제 신천지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동안에 증상이 없는 분들이 거의 70%가 확진자로 나옵니다. 이 말은 증상이 없어도 무증상에서 감염을 많이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타 지역에서는 사실 전체를 검사하는 게 없기 때문에 환자가 적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몇 명 나온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 방역 자체를 치료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치료 중심으로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얘기 조금 뒤에 좀 더 자세히 여쭤보기로 하고요. 일단 확진자 가운데 476명, 거의 500명에 육박하는 사람이 대구에서 발생했습니다. 지금 이 대구에서만 확진자가 2,000명이 넘는 상황인데요. 특히 또 신천지 교회 관련이라고는 하는데 대구에서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걸 봐야 됩니까? 우선은 증상이 있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 31번이 발견되실 때 이미 거의 한 달 가까이 감염이 된 상태에서 지역적으로 쭉 퍼지신 거죠. 그 31번은 본인이 그 1차가 아니고 2차, 3차 감염자의 확률이 매우 높고요. 어떤 모임에서 전체적으로 많은 분이 동시 감염이 되면서 동시에 퍼졌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오시는 거고 그 와중에 지금 또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21만 명 이상을 검사를 하다 보니까 경증 환자, 중증 환자, 무증상 모든 환자가 지금 다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환자가 많다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중증 환자를 가려서 치료를 제대로 하는 것이 지금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중증 환자를 가려서 지금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지금 대구 지역의 병상 부족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사실 확실치는 않은데요. 어떻게 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 경증과 중증을 나누는 단계는 그분이 이제 고열이 계속 나거나 아니면 제일 중요한 건 그분이 고령자이시면서 기저질환이 있냐 없냐 여부거든요. 우선 그런 분을 먼저 중심으로 검사도 우선 할 수 있게 해주고 병동에 입원하는 거나 중증 환자로 치료하는 것도 그런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 중심으로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젊지만 증상이 약하지만 나는 걱정이 된다. 그런 경우에는 집에서 조금 계시면서 만일에 발열이 지속이 되거나 할 때는 그분도 2차적으로 입원을 할 수 있게 지침을 마련을 해주셔야 되고요. 80% 이상은 경증이기 때문에 대부분 자연 치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환자들이 한 20% 정도가 입원을 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 중심으로 병동이나 병상을 마련을 해주고 그래도 대구에서 많이 부족하실 수가 있죠. 그런 경우는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중심으로 가까운 지역으로 환자를 배분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심각한 단계 기계호흡을 하거나 에크모 같은 그런 장치를 가지고 있는 분은 절대로 타 지역으로 이송을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이송하는 도중에 사망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대구에서 집중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특히 지금 중증 질환자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무증상자에 대한 부분이셨습니다. 이 대구에서는 특히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조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무증상자, 그러니까 증상이 없어서 내가 과연 이 균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런 분들 그리고 또 다른 일반 시민분들은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증상이 없다는 거는 본인은 균을 가지고 타인에게 감염을 시킬 수 있는데 그 감염시키는 균이 증상이 있는 분하고 똑같이 많이 질문 나온다고 3번 되어 띄워줄래요? 있습니다. 아니,
많이 나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자체는 이제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으시죠. 그렇지만 타인에게 감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금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손을 깨끗이 씻는 그런 개인 위생을 지키면서 이런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적으로 이제 전파가 감소가 되면서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까지 공식 집계된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16명이었고요. 오늘 1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특히 어제는 이 증상이 있지만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뒤늦게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숨진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 왜 발생하는 겁니까? 우선 그분 같은 경우는 연세가 꽤 있는 분이셨는데 검사를 지금 뭐 제대로 받을 시간이 없었다. 그러니까 대기 순서대로 검사를 하신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령자 기저질환 환자를 검사를 먼저 받게 해주셔야 되고 치료도 먼저 돼야 되는데 순서를 기다리다 늦으신 거고 이 코로나19의 특징이 3, 4일 정도는 크게 증상이 없다가 4일, 5일이 되면서 폐렴으로 확 바뀌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다리시다가 본인이 처음엔 열이 없으셨겠지만 호흡기 증상만 있다가 발열이 되면서 나빠지신 거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게 바이러스가 폐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심장이나 콩팥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급성호흡부전이나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가 있고 이분도 아마 그런 사례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네, 지금 또 우려가 되는 경우가 바로 이 사망자 이외에도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던 25번째 환자가 다시 재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재확진이 된 건지 아니면 균이 원래 남아 있었던 것이 다시 발견이 된 건지 사실 조금 혼란스럽기도 한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분 같은 경우도 이제 바이러스도 우리가 코로 검사를 많이 하는데요. 초기에는 코에서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지만 나중에 이제 음성이 확진하는 것도 대부분 코로 검사를 하죠. 그 바이러스가 혈액이나 대소변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아직 완전히 완치된 게 아니고 완치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분도 이제 코에서 검사를 했더니 음성이 나왔지만 아마도 몸에 분명히 잔존을 해 있기 때문에 다시 발병을 하신 거로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가능성은 이건 연구에서 나온 겁니다만 이미 바이러스가 몸에 있지만 그것 자체가 그 RNA 조각이기 때문에 활성화를 할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타인의 감염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거는 중국에서 4명 퇴원하신 분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그분들도 퇴원을 한 후에 일주 이후에 검사를 해봤더니 바이러스가 다 검출이 되지만 타인에게 감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몸에 좀 바이러스가 남아있다가 발견을 하신 가능성이 제일 높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경우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럼 이런 환자를 봤을 때 이미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환자, 바로 퇴원을 해도 되는 것이냐 이런 의구심도 좀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2주 잠복기 지나고 그다음에 치료를 완치를 하고 퇴원을 하셔도 이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꽤 많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언제 참여를 하는지를 정확히 알려면 혈액이나 대소변에서 완전히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검사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치료를 받고 음성이 나오더라도 최소한 2주 이상, 3주 이상은 본인이 자가격리식의 주의사항을 지켜주시고 최대한 마스크로 착용하고 타인에게 감염이 안 되게 해주는 것이 지금 제일 중요하고 아직 어느 정도 지나야 항체가 완전 형성이 되고 타인에게 감염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하나 더 궁금한 것이 코로나19 확진자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던 4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1분 정도 함께 엘리베이터 안에 있었고요. 또 가벼운 인사나 대화조차도 나누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 감염이 된 것은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네, 엘리베이터는 특수하게 밀폐된 공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그분이 말을 하지 않으셨고 마스크 쓰고 있었다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먼저 누르고 그 버튼을 따라 누르면서 그게 손이나 어디로 통해서 감염이 됐을 확률이 제일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그분이 먼저 재채기나 기침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고 다음에 그분이 동승을 해서 그거를 에어로졸 형태로 들이마시거나 그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엘리베이터 버튼을 먼저 말씀을 해주셨고 또 먼저 재채기를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에어로졸, 그러니까 공기 중에 퍼져 있는 미세한 이 액체 입자 때문에 감염된 것은 아니냐 이런 궁금증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게 이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가능성인데요. 재채기나 기침을 먼저 한 경우에 굉장히 좁은 밀폐된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공기 중에 일부분은 떠 있습니다. 그거를 바로 그 자리에서
흡입을 하게 되면 기관지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어서 우리가 밀폐된 공간에 있는 경우, 특히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이지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전에 지적하신 대로 짧은 순간에 엘리베이터에 있더라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는 이 말씀이 있으셨고요. 또 전 세계적인 확산 상황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과 이탈리아 또 이란 등의 상황도 좀 심각해지면서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 코로나19의 글로벌 위험도를 최고 단계인 매우 높음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세계적인 대유행은 아니라고 했는데 이 WHO의 판단은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네, 지금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뭐 이란이라든지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일부분은 팬데믹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신종플루 때도 이제 그런 팬데믹으로 갔었고, 지금 이 사태가 조기에 해결이 돼서 더 이상 환자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아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팬데믹으로 간다, 세계적 유행이 될 수 있다는 소지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가게 되면 안 그래도 확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국민적 우려가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사실 뭐 몇 번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개인 위생에 신경 써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만 사실 주말 사이에 이동을 가급적 제한해달라 이런 정부의 당부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일반 국민들은 좀 자기도 감염을 막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시키지 않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종플루 때를 생각해 보시면 누구한테 감염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종플루 때는 지금과 달리 우리가 나중에 백신도 나왔고 치료약이 있었죠. 근데 지금 이 코로나19는 백신도 없고 치료약도 아직 개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2, 3개월이 돼야 최소한 치료약이나 그다음에 백신에 대한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우리 국민 개개인이 개인 위생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우선은 뭐 마스크 착용하는 것이 지금은 이제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스크를 국가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30초 이상 씻어주시고 그리고 본인이 항상 수면을 충분히 하시고 운동을 하시는 개인 위생을 신경을 쓰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피치 못하게 분명히 걸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할 경우에는 건강하신 20, 30대 분이라면 조금 증상이 감기처럼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그렇지만 발열이 나신다든지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생기면 그 분명히 폐렴이 오시는 단계입니다. 그 경우에는 반드시 선별진료소로 진료를 보시고 입원 치료를 권고드리고요. 증상이 거의 없더라도 약간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고령자, 70대 이상의 고령자나 심혈관 질환, 당뇨병, 만성 폐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그분은 입원 적응증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입원 치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 위생 다시 한번 신경 써야 된다는 전문가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산 상황 그리고 감염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